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4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조갑제 TV 동영상에 올라오는 댓글들 중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글들이 몇 개 있는데, 예컨대 저희 딸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바람에 대화가 끊겼다. 그런데 다행히 조갑제 TV를 보고 위안을 삼는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이런 또 댓글도 달렸어요. 선생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이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덕목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린 최고의 발명품은 페니실린이나 전기 방사선이 아니라 선거제도라고 합니다. 선거제도 이전에 모든 권력 교체는 항상 현재 권력자와 그 일파를 다 죽이는 데서 시작했으니까요. 그 과정은 항상 유혈이 낭자할 수밖에 없었고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덕분에 이젠 그런 참극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내 맘에 안 드는 선거 결과는 부정한다? 다시 야만으로 가자는 건가요? 요 짧은 문장에는 아주 많은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렸다. 선거제도가 있어가지고 정권 교체에 따른 암살, 쿠데타, 내전, 이런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거제도가 살린 인류의 숫자가 페니실린으로 살린 사람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선거에 승복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하게 치러진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몰아붙이면서 승복하지 않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뒤집으려고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군대를 선관위에 보냈다 하는 걸 내포한 정말 잘 쓴 글입니다. 이런 걸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이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덕목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린 최고의 발명품은 페니실린이나 전기 방사선이 아니라 선거제도라고 합니다. 선거제도 이전에 모든 권력 교체는 항상 현재 권력자와 그 일파를 다 죽이는 데서 시작했으니까요. 그 과정은 항상 유혈이 낭자할 수밖에 없었고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덕분에 이젠 그런 참극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내 맘에 안 드는 선거 결과는 부정한다? 다시 야만으로 가자는 건가요?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왜 헌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윤석열을 지키려 하나요? 윤석열이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 살 자격들이 없습니다. 윤석열 왕국 신민으로나 사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가 왕조적, 그러니까 봉건주의적 발상이 있습니다. 통치권은 계엄령을 마음대로 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계엄령 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법 77조에서 규정한 계엄령 선포의 엄격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군대를 국회와 선관위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지만은 또한 생각은 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텔레비전 토론할 때 손바닥에 왕자 써 가지고 왔는데 그게 그냥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지금 제6공화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하면은 왕국이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왕당파와 지금 공화파가 싸우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통일을 신라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를 분석한 역사학자의 저서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신라는 천재지변이 가장 많았고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면서
정치를 가장 잘했다고 했습니다. 통계 숫자로 쭉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신라 왕이 50명이 넘는데 그 중에 암살이라든지 뭐 쿠데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정권 교체가 변칙적으로 일어난 것은 10%, 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나라, 뭐 영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은 역대 왕 중에서 비명 행사하지 않는 왕이 드물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라는 천년 역사에서 10분의 1의 시기에만 정변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정을 뒷받침한 게 성골, 진골만 왕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신분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가장 작은 나라였지만은 통일을 할 수 있었다. 그 원동력은 정치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안보에서 잘해도, 외교에서 잘해도, 경제에서 잘해도 무효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잘한 점이 많아요. 특히 한미일 동맹을 복원시킨 거는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을 압박을 해가지고 회계 장부를 공개하도록 한 거, 이런 거 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실패하니까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를 어떻게 잘할 거냐 하는 것은 논어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이부동. 다르지만 화합한다는 거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기술.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근데 논어에 화이부동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불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자는 다르지만 화합하고 소인배들은 같은데도 불화한다. 같은데도 불화한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한국말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가 참 비슷합니다. 그럼 사이좋게 지내야지. 같은데 왜 불화를 합니까? 바로 민주주의적인 어떤 성격이라든지 민주주의적인 교양이 부족하면은 한국에서는 정치에 실패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평화적 정권 교체는 왕조시대에 신라처럼 그렇게 세습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걸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 역사가 가장 오랜 영국의 민주주의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에서 출발합니다. 귀족들과 왕이 싸우다가 약속을 하는 게 대헌장입니다. 거기서 세금을 거둘 때는 귀족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귀족회의가 나중에 국회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왕이라도 자유민을 함부로 잡아넣을 수 없다. 여기서 구속영장 제도가 출발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문서고 피비린내 나는 내전과 쿠데타와 암살을 거친 끝에 그게 정착되는 것은 1688년입니다. 1688년에서 1215년을 빼면은 약 470년이 흘러서 비로소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하는 전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1688년입니다. 즉 470년 동안 영국에서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688년부터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주고받는다. 이걸 흔히 영국의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명예혁명. 우리는 1948년부터 그런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였고 우리도 쿠데타, 학생의거 여러
경랑을 거친 끝에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1988년부터 시작된 제6공화국에 와서 직선제 개헌에 따른 대통령 중심제를 시작을 하고 5년 단임으로 하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는 이런 전통이 이제 정착되어 가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연설을 하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문제 해결에 문제가 있으나 더디기도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하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1952년 전쟁 중인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였습니다. 정부 수립한 지 4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때는 읍면 의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 15,000~16,000명을 뽑았습니다. 최대 규모의 선거가 전시에 있었다 이겁니다. 전시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평화시를 전시라고 상정하고 계엄령을 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에도 평시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15,000명을 뽑는 선거를 했고 거기에 또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아마 80% 이상 됐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민주주의를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하나의 연극으로 삼아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쇼를 한 면도 있죠. 그러나 이 쇼도 계속하면은 그게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민주주의라는 연극을 오래오래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이 민주주의의 시계를 한 50년 뒤로 후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에 언론검열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한 기자가 항의를 하니까 기자회견 때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듣더니 그 말이 맞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우는 이유는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당한테 이길 수 있느냐? 이긴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즉시 언론 검열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에 그때 신문을 보면은 살벌합니다. 국방부도 공격하고 대통령도 공격하고 특히 군대가 뭐 잘못한 걸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폭로하고 군대가 양민을 학살했다 해가지고 대서특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 참을성 없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악랄하게 그 부하들을 탄핵소추하는 데 대해서 아주 분을 참지 못했다는 건데 그 점만 계속 강조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폭주하는 야당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는 또 한 30건 넘잖아요. 저쪽은 소추하고 이쪽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게임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왜 또 총선을 부정하는 부정선거 망상에 왜 사로잡혔는지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생각, 또 하나는 선관위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료를 갖고 나와가지고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의 뭐 증거를 잡겠다는 이 두 가지 혐의가 가장 큰데, 결국 이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가는 2대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다 합쳐버리면은 뭐냐? 바로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이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덕목인데도 이것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선거에 불복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선거에 불복하는 게 그게 반역입니다.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존속하려면은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반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반역을 저지른 거죠. 가장 큰 반역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복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최인규 내무장관은 사형 집행됐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4.19 발포명령은 그때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때 내무장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부정으로 몰고 가면 그건 사형감인데, 거꾸로 공정한 선거를 했는데도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그게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건 사형감 아닐까요? 똑같은 반역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이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덕목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린 최고의 발명품은 페니실린이나 전기, 방사선이 아니라 선거제도라고 합니다. 선거제도 이전에 모든 권력 교체는 항상 현재 권력자와 그 일파를 다 죽이는 데서 시작했으니까요. 그 과정은 항상 유혈이 낭자할 수밖에 없었고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덕분에 이젠 그런 참극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내 맘에 안 드는 선거 결과는 부정한다? 다시 야만으로 가자는 건가요? 이 글을 보내주신 분께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